심고. 바로 오늘은 우리가 김용희 교수님을 초대해서 강의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김용희 교수님은 참으로 그 학문 범위가 넓으시고 또 경험도 많으시고 또 많은 철학과 사색 이런 것을 다 거치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 일찍이 대학 시절에는 물리학을 하신 걸로 제가 들었는데 그 후에 뜻한 바 있어서 이 철학으로 전향하셔가지고 석사과정, 박사과정 다 이 동학으로 하시고 그 후에도 지금까지 참 평생 이 동학의 그 교리 부분을 다른 인접 그 종교와 철학과 이렇게 비교해서 연구를 깊이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뭐 동학의 신구안이라든지 도가의 무의자연 사상이라든지 뭐 불연기현 논리 인식론 등 많은 분야에 대해서 연구하셨는데 그중에 특히 저희가 또 관심을 갖는 것은 김 교수님께서 2년 동안 인도에 가셔서 수도를 하시고 또 거기서 비교 종교학 두루 이렇게 살펴보시고 연구하시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김 교수님께서 연구하시는 분야는 참 폭넓고 깊고 또 우리 동학을 또 천도교를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김용희 교수님의 이런 연구와 거기서 나온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같이 논의하는 것이 참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김용희 교수님을 초대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김용휘라고 합니다. 어떻게 소리는 잘 들리시나요? 네, 네, 오늘 그 종합대학원에서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원장님께서 지금 가분한 소개를 하셔가지고 조금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오늘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한 그 PPT 자료를 우선 좀 공유를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받은 것이 이 좀 문명 전환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해서 제가 동학 인대천 사상과 다시 개벽의 문명 전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뭐 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금 이제 코로나가 좀 뭐 완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이제 코로나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지금 이제 마스크를 아직도 이제 쓰고 있는, 그래서 이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참 많이 바꿨죠. 그래서 이제 비대면, 우리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비대면으로 하고 있는데요. 비대면 산업이 급속도로 이제 성장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이제 4차 산업도 이렇게 가속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과 디지털, 빅데이터, 자율주행이라든지 사물인터넷, 또 유전공학, 생명공학 등의 4차 산업 그 기술 문명이 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코로나 사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전환의 하나의 그 전조일 뿐이다. 이게 이 시작에 불과하다. 이제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끝이 아니고 앞으로 제2의 코로나 사태, 더 큰 그런 어떤
이 생명 위기의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이 코로나19의 원인은 이 동물 서식지의 파괴죠. 예, 그래서 좀 화면을 크게 하겠습니다. 예, 이 직접적으로는 동물 서식지의 이 파괴 그리고 이제 야생 동물의 남획인데 좀 더 이제 크게 본다면은 결국 이 생태계 파괴가 코로나19의 원인이라고 할 때 이 우리의 이런 어떤 지금 현재의 이 문명적인 생태계 위기라고 하는 이런 문명적 위기를 이제 놓고 그냥 이것을 단순한 바이러스의 문제로만 봐서는 안 되겠다. 그런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2050년쯤 되면 거주가 불가능해지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높고 이 코로나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이런 이제 위기의 그런 어떤 위기에 대한 진단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심각한 것이 이런 생태계 위기의 여러 징후들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이 이제 바로 기후 위기입니다. 한동안 이제 기후 변화라는 표현을 많이 쓰다가 최근 들어서는 이제 기후 변화라고 하면은 이제 좀 심각성이 안 느껴진다고 해서 요즘은 거의 이제 기후 위기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제 기후 위기나 기후 재난이라는 이런 이제 표현을 통해서 그 심각성을 좀 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이제 산업화 시대에 비해서 지금 1도에서 1.2도 정도 올랐습니다. 그 1도 정도 오른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할까 하지만은 우리 사람의 몸도 1도, 2도 이렇게 오르면은 거기에 따라서 이제 몸의 어떤 그것이 이제 이 몸의 어떤 균형이 깨졌다고 하는 하나의 이제 징후인 것이고 그에 따라서 여러 이제 몸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1도의 변화도 굉장히 큰 그런 이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의 이 경로로 본다면은 이제 20, 30년 안에 2도를 넘어설 그런 이제 우려가 많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기후 협약에 관한 이제 이 국가 간 협의체 같은 데서는 이제 1.5도를 유지를 해야 된다. 1.5도를 더 넘기면 이제 막을 수 없는 그런 어떤 티핑 포인트를 넘어가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후 변화를 이제 뭐 이제는 몸으로 저희들도 느끼고 있는데요. 올해도 이제 장마라든지 태풍 그런 피해들을 이제 직접 몸으로 경험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는 이제 한쪽에서는 폭염, 또 한쪽에서는 한파, 또 한쪽에서는 뭐 몇 달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안 오는 그런 극심한 가뭄, 또 한쪽에서는 이제 또 홍수가 나서 이 국토의 3분의 1이 잠기는 뭐 이런 이제 일들이 기후도 이제 양극화돼 가지고 그런 어떤 폭염과 한파가 이렇게 이제 몰아닥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이제 이게 열순환이 잘 안 돼서 그래요. 열순환이 잘 돼야지 되는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한쪽은 폭염이 또 한쪽은 이제 한파가 이렇게 몰아닥치고 있습니다. 제가 그 2018년도부터 이제 2년 동안 인도에 있었는데요. 제가 있었을 때 2019년도에 그때 이제 미국에서 그 독립 그 영화제에서 그 해 이제 다큐멘터리 대상을 받은 작품이 뭐냐 하면 바로 이제 인도의 그 제가 있었던 그 타밀나두 주의 농민들의 자살을 다루는 그 소재가 그 해 이제 미국 독립영화제의 그 다큐멘터리 부분 대상을 받았어요. 그 무슨 이야기냐고 보니까 타밀나두주의 농민들 15,000명이 그 해만 15,000명이 자살을 했다라는 거예요. 왜 자살을 그렇게 많이 했냐 했더니 이제 기후 위기 때문에 농사가 이제 농작물 피해를 너무 입어가지고 이게 이제 전혀 이렇게 수확이 안 되니까 생계가 너무 곤란해져서 이제 자살하는 사람이 그 해만 15,000명이 생겼다는 한 주인데
인도 전체도 아니고 그런 정도의 심각한 이런 일들이 이제 뭐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기후 위기는 이제 단순한 이런 뭐 지구 온난화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도미노 현상으로 이런 기후 변화에 따라서 북극의 빙하가 이제 감소하고 또 영구 동토층이 감소하고 제트 기류가 이상이 생기면서 바닷물의 열순환을 방해하게 되고 이거에 따라서 이제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은 이제 한쪽에서는 한파가 한쪽에서는 폭염이 그런 이제 폭염 때문에 또 이제 그 엄청난 산불이 이제 올해 초에도 이제 호주와 그 일대에서 또 일어나기도 했었죠.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엘니노 현상이라든지 또 아마존 밀림의 감소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알프스 빙하가 감소한다든지 하는 이런 도미노 현상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050년 거주불능 지구라고 하는 책이 이제 작년에 나와서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이 경각심을 이제 줬는데요. 2050년이 되면 이제 이 기후 난민이 2억 명 정도의 난민이 생길 거다. 그 해수면이 이제 1m 이상 상승을 해서 더 이상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티핑 포인트에 이제 근접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자세히 보자면은 이 북극과 남극의 빙하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이고 지표면 30% 이상 극심한 사막화가 이제 동반될 거다. 또 곳곳에서 산불, 폭염, 가뭄, 침수 등의 이상 기후가 이제 일어날 거고 강수량이 절반으로 떨어지는 이제 엘니노 현상이 이제 만연할 거다. 폭염이 1년에 100일 이상 지속되고 곡물 수확량이 80% 감소할 거다. 또 50억 명, 그러니까 거의 뭐 3분의 2 이상이 만성적 물 부족에 이제 처할 거다. 이로 인해서 국가 간 식량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터질 것이고 이런 것으로 인한 이제 전쟁이 또 불가피할 거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 그리고 이제 기후 난민이 2억 명에 더 달할 것이고 생존에 취약한 빈민층이 10억 명에 달할 것으로 이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기후 위기의 심각성은 이제 각국 정상들이 이제 다 알고 이제 대응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이 미국 정부도 한때 이제 그 탈퇴를 했다가 파리 협정에서 탈퇴했다가 이제 작년에 바이든이 이제 들어서면서 다시 이제 여기 파리 협약에 다시 이제 가입하면서 굉장히 이제 공세적으로 이 온실가스 감축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U는 이제 더 선제적으로 이제 1990년 대비 55% 감축을 결정했고요. 영국이 사실 이제 가장 좀 이 기후 위기에 대해서는 가장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68%까지 이제 감축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지금 유럽 연합과 미국은 이 기후 위기를 이제 무역과 연결해서 이것을 통해서 자국의 그 어떤 산업을 보호하고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개발도상국이나 이제 다른 나라의 그 일종의 이제 보호 무역처럼 탄소 관세를 매겨서 자기 나라로 수입되는 모든 이제 그런 어떤 물품에 대해서 탄소 발자국, 얼마나 그 물품을 만드는데 탄소를 많이 배출했느냐를 가지고 탄소 국경세를 이제 매기겠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제 수입을 억제하고 자국의 그런 탄소 그 배출을 적게 한 생산된 이제 그런 물품을 또 이제 수출을 하는 것을 통해서 이걸 통해서 오히려 자기들의 외교 통상 경제 정책에 굉장히 유리한 그래서 이 탄소 중립 정책을 신성장 동력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유럽 연합과 미국은 굉장히 이제 선제적인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재작년에 이제 2050 탄소 중립을 발표하고 탄소 중립위원회를 이제 발족하면서 2030년까지 이제 탄소 35%를 감축하고 2050년까지는 탄소 중립을 이제 하겠다. 이 탄소 중립이라는 개념은 잘 아시겠지만은
배출 자체를 제로로 만드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탄소 제로와는 이제 조금 다르고 배출되는 것과 그것을 또 이제 흡수하는 이제 그것을 0으로 만들겠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배출 자체는 0이 아니지만은 배출된 것을 이제 뭐 이 숲을 통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또 이제 탄소 포집 기술을 통해서 이제 흡수함으로써 결국은 이제 그걸 0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탄소 중립입니다. 이걸 이제 2050년까지 하겠다라고 재작년에 이제 작년이죠. 작년 8월 달에 이제 통관을 했는데 이제 올해 이제 윤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런 안들이 굉장히 이제 지금 이렇게 퇴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화력 발전소를 늘리겠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조금 지금 시대와는 안 맞는 이제 그런 보조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면에서 이제 이런 기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도 지금 부족할 판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과 EU는 이것을 통해서 이제 신성장 동력으로 그리고 자기들의 어떤 이 무역 관세를 이제 이걸로 하려고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미리 지금 우리 정부와 기업들이 이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탄소 배출을 줄이고 이런 어떤 수출 전략을 이제 정립을 해야 되는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이 현 정부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이 되고요. 이런 기후 위기 못지않게 이제 우려되는 것이 이제 생물 다양성 감소입니다. 이 생물 다양성이 감소되는 것은 이제 단순히 이제 그게 좀 준다라고 하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이 줄게 되면은 결국 이제 깨끗한 물이라든지 식량 제공이라든지 기후 조절 및 이 토양을 그런 이제 기름진 토양을 제공할 능력이 이제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태계가 파괴되고 교란되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식량 문제가 이제 생기기 때문에 이런 생물 다양성 손실은 여러 면에서 굉장한 이제 많은 문제들을 불러오게 되고 또 이제 문화 다양성의 손실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산림 면적이 이제 40%나 줄게 되고 습지가 50%, 산호초가 20% 이런 이제 현상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물 다양성은 결국은 우리의 생태계가 이제 파괴되면서 우리의 식량의 문제, 건강의 문제, 또 이것이 이제 기후 변화로까지 이어지면서 우리의 어떤 삶의 토대인 이 땅이 또 대지가 그게 또 서식하고 있는 이런 모든 생명체가 지금 생명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사막화도 점점 이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의 경우는 이제 20%가, 중국은 지금 27% 정도, 미국도 이제 30% 정도가 사막화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사막화에 따라서 이제 이제 식량 문제라든지 또 이제 산불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쓰레기 문제가 또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지금 북태평양에는 한반도 크기의 7배가 되는 거대 쓰레기 섬이 이게 한 개가 아니고요. 이게 한 20개 정도가 있다 그래요. 참 저도 이제 맨날 쓰레기 버릴 때마다 좀 죄책감을 느끼곤 합니다만은 이런 이제 이 쓰레기 문제도 이제 굉장히 심각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런 어떤 생태계 위기, 이것이 이제 우리 지금 인류 앞에 놓여진 이제 가장 좀 심각한 이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또 우리 앞에 놓여진 이제 하나의 도전이면서 또 이제 과제인 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입니다. 뭐 벌써 시작이 되고 있고 상당히 진행이 됐죠. 근데 이 4차 산업혁명은 이제 이렇게 명암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밝은 측면도 있고 이제 어두운 측면이 있는데 다 좋기만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뭐 또 다 나쁜 것도 아니고 그것의 장점과 단점이 이제 같이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잘 아시겠지만 4차 산업혁명의 이제 주요한 분야는 이제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무인 로봇, 유전공학, 생명공학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기술 발달이 우리의 삶을 굉장히 이제 편리하게 만들고 또 우리의 삶을 이제 많은 부분에서 이제 개선시킬 수 있는 이제 그런 여지도 분명히 있고 또 이제 유전공학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난치병을 치료하고 이제 이런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는데 또 이제 우려되는 지점도 많죠. 그 중에 이제 하나가 그럼 과연 이제 인간과 기계의 경계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몸을 다 이제 인공장기로 바꾼다든지 또는 어떤 그런 이 몸 안에 이제 그런 어떤 이 무인 로봇으로 이렇게 이제 바꾸게 되면은 이게 참 모호해지는 거죠. 어디까지가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인공지능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서 결국 이제 일자리의 축소 문제 이제 이게 굉장히 심각하게 이제 앞으로 대두될 거죠. 지금도 뭐 많은 이제 지금 부분에서 기계로 대체가 되고 있고 점점 더 이제 뭐 지금 마트 같은 경우도 이제 다 예전에는 이제 마트 직원들이 직접 계산하던 것이 지금은 다 이제 무인 결제로 이렇게 바뀌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일자리의 축소 문제가 이제 심각한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전공학이나 생명공학에 따라서 이제 생명의료 윤리의 문제, 인간 복제의 문제, 이런 것들이 참 아마 이제 이걸 감시를 한다 하더라도 이 유전공학 같은 경우가 이제 이게 이제 감시가 잘 안 되는 게 뭐냐 하면은 다른 분야는 이 굉장히 많은 그 연구하는데 굉장히 많은 이제 장비라든지 이 시설이 드는 반면에 유전공학 같은 경우는 작은 연구소에서도 이게 가능하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인간 복제 같은 것을 막을 길이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연구자가 한다고 할 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떤 그런 생명 윤리에 맡길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그런 것을 만약에 이제 어떤 자본이 이런 그런 이제 그런 유혹을 할 때 과연 그것을 양심에 따라서 안 할 수 있겠는가 이제 이런 문제들이 이제 계속 이제 벌어질 수 있는 거죠. 또 더 심각한 게 이제 이런 과학 기술이나 정보가 결국 자본에 독점될 때의 문제인데요. 지금도 뭐 돈 되는 거라면은 뭐든지 하는 것이 이제 지금 이 자본주의의 논리고 뭐 이제 신자유주의 사회에는 이제 그것이 더 심화되고 있는 건데 이런 이제 이 과학기술과 정보가 자본에 독점될 때 양극화는 더 심화될 것이고 어떤 분은 이제 앞으로는 이제 다시 두 계급으로 분리될 거다. 성한 계급과 성박 계급으로 분리돼서 성안에 이제 사는 사람은 모든 것이 이제 사물 인터넷으로 이렇게 이 조정되는 그래서 완전 이제 유리성 안에 그 안에서 이제 들어가면은 뭐 온도라든지 모든 것이 이제 최적화돼 가지고 너무나 이제 그런 최적의 서비스를 받으면서 이제 살 수 있는 반면에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더 열악한 더 완전히 뭐 그런 환경 문제도 더 심각해지고 또 앞으로는 어쩌면 이제 방독면을 쓰고 다녀야 될 정도의 그런 어떤 기후 조건 속에서 노출되어서 정말로 지금보다 더 비참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이 두 계급으로 분리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이 반드시 장밋빛 미래만은 아니고 그렇다고 또 뭐 반드시 이게 뭐 디스토피아로 갈 거다라고만 이제 단정 지을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우려점들을 우리가 잘 알고 또 이 4차 산업이 가지고 있는 또 가능성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한다면은
과학 기술이 우리의 미래 문명을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이제 이끌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다면은 오히려 더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해질 거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의 그 이제 역사적으로 봐도 기술 문명이 과연 인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줬는가에 대한 질문에 이게 이제 꼭 긍정적으로 답변하기가 어려운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예상하듯이 우리의 미래는 유토피아라기보다는 디스토피아일 가능성이 더 많다라고 이제 경고를 하고 있고요. 앞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기술과 정보를 모두가 향유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이게 문제인 거죠. 그리고 이제 코로나 사태와 같은 이런 이제 비상한 시기가 이제 벌어지면은 개인 정보 통제가 이제 용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밀착 감시라든지 개인의 자유가 제한될 수가 있고 또 국가와 기업의 역할이 강화되면서 이제 빅브라더의 출현, 또 국수주의, 자국 우선주의가 이제 강화될 이제 이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또 비대면 산업의 증가는 이제 우리 일상에서 인간관계를 이제 더 파편화시키고 이에 따라서 정신적 위기와 심리적 어려움이 이제 더 가속화될 그런 가능성들이 이제 더 많은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삶을 자연과 더 멀어지게 하면서 결국 이런 기술 문명이 생태계를 더 이제 그 보호하고 보존하기보다는 생태계를 파괴를 가속화할 가능성이 더 많다. 그래서 기술 문명 자체가 인간의 어떤 물질적인 삶의 개선도 좋지만은 또 반면에 이것이 이 기술 문명의 모든 것을 맡겼을 때는 또 예상치 못한 그런 어떤 많은 우려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해법을 이런 어떤 기술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지금 기후 위기에 대해서도 많은 이제 대부분의 분들은 탄소의 문제고 이 기후 위기는 그래서 탄소를 어떻게 이제 줄이고 그것을 뭐 탄소 중립을 이루고 탄소 제로를 만드는 이제 모든 것을 탄소의 문제로만 봐요. 그러니까 결국 탄소를 줄이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이 기술의 문제라고 보는 거죠. 또 이제 그런 것들을 제어하는 이제 정치의 문제로만 파악을 하는데 그렇게만 접근해가지고는 이제 안 된다라는 거죠. 예. 그 이야기는 이제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후 위기 좀 더 포괄적으로 말하면 생태계 파괴의 진정한 원인이 뭐냐? 이건 이제 제대로 좀 이해해야지 이런 위기를 이제 극복할 수가 있겠죠. 이 존 벨라미 포스터라고 하는 이제 분은 환경과 경제의 작은 역사라는 이제 책에서 자본주의 출현과 더불어 인간은 자기 주변의 모든 것, 즉 토지와 자연 자원, 그리고 인간 자신의 노동을 시장에서 이윤을 낳을 잠재적 상품으로 간주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상품 사회 이야기를 하고 그 상품화해서는 안 되는 세 가지를 이제 상품화했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는 이제 토지를 비롯한 자연이고 또 하나는 이제 노동이고 그러니까 인간 자신을 이제 상품으로 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이 오늘날에 말하는 이제 금융입니다. 금융은 옛날에는 이제 그게 공동체에 서로 주고받는 그런 어떤 이 호혜적 관계를 통해서 이제 그 하는 그런 영역을 이제 이 금융의 영역으로 함으로써 결국 이제 공동체 자체가 상품으로 되는 이런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자본주의의 경제 체제, 이 자본주의의 성장을 위해서 필연적으로 이제 이런 토지를 비롯한 자연 자원의 파괴가 이제 필연적으로 일어났다라는 이야기죠. 좀 전에도 이제 제 기후 위기를 탄소의 문제로만 보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기후 위기의 진정한 원인은 탄소가 아니다. 자본주의가 문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학자이면서 이제 이 그 저널리스트인데요. 나오미 클라인이라고 하는 분은 자본주의 대 기후라고 하는 이런 이제 부제를 통해서
결국 이게 이 경제 체제의 문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의 지금 이런 어떤 경제 시스템을 바꾸지 않고서는 결국은 기후 위기를 막아낼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대표적인 이제 이 저자입니다. 근데 이 나오미 클라인의 이 책이 저는 이제 좀 주목할 만한 책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다른 기후 위기의 그 책들은 다 좀 암울하게 기후 위기를 다룹니다. 다 좀 부정적으로 좀 희망이 좀 안 보인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이 분의 책은 굉장히 이제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좀 생산적인 논의로 가야 된다. 오히려 이 기후 위기가 긍정적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폭제가 될 수도 있다. 이 기후 위기를 통해서 이 정말 이제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서도 우리의 삶이 많이 통제가 됐잖아요. 그렇듯이 더 큰 이 기후 위기는 더 큰 위기인데 이런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정말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인식을 한다면은 정말로 이제 비상체제로 돌입해서 지금의 이런 우리의 삶의 어떤 전체를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식으로 이걸 하나의 이제 지렛대 삼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후 위기를 통해서 오히려 새롭게 경제를 재창조하고 지금 이제 후퇴한 민주주의를 다시 회복하고 그러면서 지역을 되살리고 에너지 시스템을 이제 바꾸는 그런 이제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지금의 그런 어떤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니까 이제 긍정적인 전환을 통해서 이런 불평등도 해소하고 생태계도 회복하는 그런 어떤 전환으로 삼는다면 이것이 오히려 더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이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이 기후 위기를 탄소의 문제로만 보거나 이제 기술의 문제로 돌려서는 안 되고 그 배경에는 결국 이제 경제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그 인식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 잘 아시는 분이죠. 김종철 선생입니다. 김종철 선생은 녹색평론을 통해서 우리 시대에서 이런 어떤 이제 이 근대 산업 문명의 그런 어떤 이 위험성을 이제 끊임없이 경고하면서 이 생태 전환을 이제 촉구했던 분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주의 문화는 이러한 겸손의 자세를 조롱하고 비웃으면서 성장해 왔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산업인간은 도덕적, 정신적으로 극히 왜소한 미숙아가 되어버렸다. 산업의 세계에서 만물의 척도는 인간의 한계를 모르는 자기 확대의 욕망이다. 그리하여 자본과 기술의 힘으로 얼마든지 자연의 제약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교만심이 분별 없이 확대되어 왔고 그 결과로 지금 우리는 스스로의 생존의 발판을 제거하는 데 열중하고 있는 인류 역사상 가장 난폭하고 어리석은 시대에 살게 된 것이다. 라고 굉장히 이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땅의 옹호라고 하는 이제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정말 이 지혜를 잃어버리고 이런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이제 깊은 성찰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 프란체스코 교황이죠. 2015년인가요? 16년에 이제 한국 방문을 하면서 하셨던 말씀인데요. 막대한 부의 옆에서는 매우 비참한 가난이 소리 없이 자라나고 가난한 사람들의 울부짖음이 좀처럼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형태의 가난을 만들어내고 노동자들을 소외시키는 비인간적인 경제 모델을 거부하고 물질주의의 유혹을 극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경제 모델 그런 것들을 이제 끊임없이 촉구하고 탈성장의 논의에 또 가장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고 계시기도 한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어떤 생태계 위기를 이제 기후 위기와 더불어서 이제 다뤄봤고 또
또 이제 4차 산업혁명의 그런 어떤 명암도 이제 살펴봤는데, 이제 직접적으로 우리가 가장 지금 피부로 좀 느끼는 것은 이제 이 한국 사회의 이제 불평등입니다. 2022년 대한민국은 정말로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이제 지금 GDP가 3만 불이 훨씬 넘었고, 이제 뭐 곧 일본을 이제 추월할 거라고 이제 하고 있고, 세계 경제 7위, 뭐 8위, 7위, 뭐 지금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명실상부한 뭐 작년부터 이제 선진국이라는 이제 뭐 말이 그냥 뭐 자타외심 국민하는 그런 정도가 됐습니다. 정말 국가적으로는 이제 잘 사는 나라가 됐고, 5천만 명 이상, 인구 5천만 명 이상이 3만 불 이상인 나라가 우리나라 포함해서 7개밖에 안 됩니다. 그런 정도로 지금 대단한 나라가 됐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성장의 이면에 또 너무나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여러 면에서 또 뭐 이 최고의 자살률, 최저의 출생률, 또 헬조선, 이 3포 세대, 7포 세대 이런 이제 또 암울한 이 그런 이면들이 또 현실적으로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건 이제 왜 그러냐면은 그런 성장이 이제 나눠지지 못하고 상위 1%, 상위 10%에게 이그 독점이 되면서 소득이 이제 제대로 분배가 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런 이제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어 온 것이 이제 97년 이후로 신자유주의가 도입되면서 이제 더 심화가 됐죠. 그래서 옆에 그 그래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상위 1% 소득 점유율이 미국 다음으로 2위입니다. 그리고 이제 10% 소득 점유율 역시 미국 다음으로 2위예요. 그래서 상위 1%가 소득 전체 16%를 차지하고 있고, 하위 50%가 전체 소득의 5.8%밖에 차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위 50%가 94.2%를 차지하고 하위 50%가 이 10%도 안 되는 그런 소득을 나누고 있으니까 이 하위 50%면 국민의 절반이 전체 소득의 5%밖에 안 된다라는 건데요. 얼마나 이제 이 심각한지 이제 지니 지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피케티라고 하는 분이 베타 지수라고 하는 불평등 지수에 대한 이제 그 통계가 있는데요. 프랑스의 피케티라고 하는 분이 이제 개발한 건데, 프랑스 혁명 시의 그 불평등 지수, 그 베타 지수가 이제 7.2라고 할 때, 지금 현재 한국의 베타 지수가 9라고 합니다. 9. 그러니까 이게 클수록 불평등이 더 심하다는 건데요. 프랑스 혁명 당시보다도 더 지금 한국의 불평등 지수가 더 심하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자본주의 역사상 가장 심각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지금 이 한국의 이 불평등이 심하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이제 어디서 터지냐면은 결국 이제 자살로 나타나고 최저 출생률로 나타나고, 청년들이 지금 이 정말로 이제 연애를 비롯해서 결혼 뭐 자녀 낳는 것을 이제 지금은 꿈을 꿀 수가 없는 이게 이제 현실입니다. 제가 대학에서 지금 20대 대학생들을 만나면서, 특히 이제 저는 또 지방 대학에 있기 때문에 더 심각합니다. 이 학생들 만나면요, 정말로 너무나 이제 이 아이들이 미래에 대한 걱정과 이 불안으로 너무나 이 어떤 이 자신감도 없이 자괴감에 빠져가지고, 제가 만날 때마다 너무너무 사실 좀 괴롭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희망을 좀 줄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런 좀 개선을 할 수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제가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참 해답이 마땅치가 않아서 저도 굉장히 답답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행복 지수에서도 이제 여실히 나타나는 거죠. 전체
지금 34개국 중에서 이제 32위 이렇게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 성장의 이면에 이런 이제 소득 불평등은 점점 더 심화되고 이것이 결국은 너무나 지금 불행한 사회를 이제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그림에서 보여주듯이 이런 사회적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은 이제 점점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가 이런 어떤 자본주의 문명을 넘어서서 새로운 문명을 우리가 이제 고민한다고 할 때 결국 이것은 이제 그런 어떤 이 서구 근대 문명, 자본주의 문명에 대한 근본적 성찰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돼야 되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이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을 뭐 옛날처럼 뭐 사회주의에서 찾자, 그거는 저는 이제 또 시대에 뒤떨어진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이제 자본주의도 넘어서고 사회주의도 넘어서는 이제 정말로 새로운 문명이 필요한 거지. 그 자본주의 대안을 뭐 사회주의에서 찾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가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사실은 이제 그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사이에서 제3의 길들이 있었어요. 이런 제3의 경제학들이 한때 잠깐 이제 논의되다가 이게 묻혀버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자본주의 문명을 넘어서는 이제 새로운 어떤 경제 모델을 우리가 고민한다고 할 때 좀 고려해봐야 될 이제 이론들이 좀 몇 가지가 좀 있다고 하는데요. 간략하게만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이라고 하는 이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건데요. 이 헨리 조지는 이제 19세기 분입니다. 이 마르크스랑 거의 비슷한 시기인데요. 이 헨리 조지 역시 이제 마르크스처럼 이 불평등 문제를 가장 중요한 이 어떤 해결하고 싶은 그런 문제로 삼았습니다. 사회가 눈부시게 발전함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빈곤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뭔가? 이 질문을 가지고 이제 평생 연구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제목도 진보와 빈곤이라는 제목도 사회는 계속 진보하고 발전을 하는데 왜 여전히 빈곤한가? 이제 그 제목을 압축적으로 담은 것입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마르크스와 달리 답을 다르게 내놔요. 마르크스는 그것이 이제 자본가들에 의한 독점,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의 이윤을 착취함으로써 이제 그 불평등이 심화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분석을 했다면은 헨리 조지는 그게 그런 어떤 노동자 착취로 일어나는 부분도 있겠지만 더 큰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더 큰 부분은 이분의 주장에 의하면 바로 토지 때문이라는 겁니다. 토지에서 나오는 이윤. 그러니까 이 토지를 빌려주고 그걸 이 뭐 땅을 빌려주고 농사 짓는 사람에게 나중에 이제 그걸 또 일부 받는 이런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지대라고 합니다. 그런 지대 그리고 이제 땅값이 또 오르면서 또 생기는 소득이 있겠죠. 이런 소득은 노동을 통한 소득이 아니고 이제 불로소득인 거죠. 사실 공장에서 그래도 이제 생산을 통한 이런 소득은 그래도 이제 이건 노동을 통한 노동소득인데 이런 토지에서 생기는 이유는 이거는 거의가 이제 불로소득이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더 크다라는 겁니다. 이 공장을 돌려서 생기는 소득보다도 이 토지를 갖고 이 토지에서 나오는 이득이 훨씬 많다라고 하는 게 이제 헨리 조지의 분석이었어요. 그래서 이 불평등의 원인이 그런 어떤 자본가들의 노동자 착취로만 봐서는 안 된다라는 게 이제 이분의 주장이었고 오히려 이 부분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 토지에서 나오는 이 불로소득을 이것을 이제 사회로 환원하는 그런 이제 그 방안을 내놓게 되고 그 방안을 이제 토지세, 토지 단일세를 이제 주장을 하는 그런 이론을 내놓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이제 마르크스와는 다른 방안에서 이제 그런 이 근본적인 방안을 이제 내놓았던 것이 헨리 조지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20세기 초에 그 독일의 경제학자인데요. 실비오 게젤이라고 하는 분은 이분은 또 어디에 더 주목했냐면은 이제 그런 어떤 이 토지 때문에 생기는 이제 불평등도 있는데 더 큰 것이 이제 화폐 때문이라고 이분은 보는 거예요. 결국은
자본이 자본을 증식시키는 게 이제 이게 더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평등과 양극화의 주범은 임대료와 이제 이자, 이것이 이제 계속 이윤에 불리는, 그래서 이 돈을 이제 쌓아놓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계속 또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이제 이 역시 불로소득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좀 줄이기 위해서는 이 토지를 이제 공유 토지로 하고, 또 이 돈을 쓰지 않으면 오히려 그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이걸 이제 감가 화폐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자도 오히려 이제 그 역이자, 마이너스 이자 화폐를 이제 주장을 하는 이런 이제 대안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그런 돈으로 인해서 생기는 돈 자체가 하나의 상품이 돼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불로소득을 생기는 그 문제를 이제 가장 중요한 불평등 원인으로 봤던 게 이제 실비오 계절인데요. 이게 20세기 초의 그 이야기인데, 그때는 이게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았는데 오늘날에는 이게 이제 가장 심각한 부분이 됐죠. 지금은 사실 오늘날의 자본주의는 이제 금융 자본주의라고 이제 이야기할 정도로 금융 영역이 이제 가장 큰 영역이 됐고, 지금은 공장에서 생산을 통한 그 생산 전체보다도 금융에서 생기는 이 생산이 훨씬 더 큽니다. 이게 뭐 학자에 따라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95% 정도가 지금 이 금융에서 컴퓨터상의 수치로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95%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은행과 금융 전체를 이제 합한 거죠. 주식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런 부분인데, 자본을 가진 사람이 그 자본을 굴려서 소득을 내고 있는, 이것이 사실 모든 이제 불평등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20세기 초에 통찰했던 분이 이제 실비오 게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여러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또 지역 화폐 같은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이제 케인즈가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 미래에는 마르크스의 정신보다도 게젤의 정신에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배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이론들이 좀 더 이제 사실 좀 경제학에 중요한 그런 이론으로 받아들여졌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20세기는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 국가냐 시장이냐라고 하는 이분법으로 빠져들면서 이런 이제 정말로 통찰력 있는 이론들이 좀 역할을 못한 것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칼 폴란이라고 하는 이제 20세기 중반에 이제 그 주로 활동했던 이제 이 경제학자인데요. 이분은 지금까지의 경제와 경제학이 인간의 사회라는 실체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 원래 경제는 그 사회의 한 부분인데 지금의 경제는 오히려 그것이 그냥 전체인 것처럼 사회를 오히려 이 경제에 이제 압도하고 있는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그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사회를 위한 것이고 인간을 위한 경제학인데, 지금은 경제학 자체가 하나의 과학의 위치로서 모든 것 위에서 오히려 이것이 작동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상품화해서는 안 되는 세 가지를 상품화했다라고 또 비판을 합니다. 왜? 이제 인간이고, 하나는 자연이고, 이제 하나는 신용입니다. 그게 이제 노동과 토지가 이제 화폐로 이렇게 또 표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이제 뭘 주장하냐면은 국가냐 시장이냐가 아니고 이제 다시 사회를 복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의 역할을 제대로 복원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일방적으로 국가 계획 경제를 추구했던 사회주의도 아니고, 그렇다고 지금처럼 모든 걸 시장에 맡기고 국가의 역할을 방기하는 그런 자유시장 체제도 아닌 다원적 체제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국가는 또 국가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또 시장의 그 역동성도 또 중요하기 때문에 시장의 역할도 또 존중하고, 그리고 또 제3의 영역이 또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민간 영역, 지역 경제, 뭐 협동조합을 비롯한 이런 이제 민간 경제가 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국가와 시장과 민간이
이 세 체제가 서로 이제 조화되는 체제, 이것을 이제 이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다원적 체제라고도 하고, 또 이제 거기에서는 지역이 이제 중시되기 때문에 지역적 계획 경제라고도 합니다. 이런 이제 대안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있었는데, 지금은 이런 대안들이 너무나 좀 이렇게 제대로 좀 조명이 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지금 시장 아니면은 국가로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이 여전히 아직도 이제 그러고 있죠. 그래서 대안이 없는 게 아니다. 이제 여러 또 이제 대안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쉬고 50분이 되어서요. 조금 한 10분간 쉬었다가 또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간 쉬겠습니다.